음, 지금은 아직 한 분도 안 들어오셨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음, 이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지금도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네. 아, 이 책, 이 책. 지금도 나오네. 아, 나오긴 나오는구나, 책이. 신기하다. 이 책이 아닌데? 이 책은 아닌데, 어쨌든. 이 책은 아니에요. 책은 아닌데, 그러면은, 아, 이 책. 여기 있네요. 금융제국 JP 모건. 이게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1907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 책을 20년 전에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었을 때에 그때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1907년에 그 미국의 금융위기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 철도주 버블 이야기 나오면서 철도주가 엄청나게 버블되고 나서 어느 순간 이게 꺼지면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꺼지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연준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모든 은행장들이 이제 JP모건한테 찾아와요. 찾아와서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인수해서 이 위기를 끝내고 그다음에 만든 게 한 4, 5년 정도 걸려서 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연준이 만들어졌던 게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지, 뭐, 1907년도에 위기가 있었죠. 뭐, 그런 거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거랑 대공황이랑 별개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딱 생각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랑 비슷한 거예요. 1907년의 위기랑.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딱 생각할 때, 이거 좀 연구 좀 해봐야겠다. 제가 대공황은 어쨌든 대공 꺼지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 뉴딜만 알고 있잖아요. 그, 뭐, 왜냐면 엄청나게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버블이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로 버블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것 때문에 책을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버블이 그때랑 비슷하면 지금 어떤가? 그러면 IT 버블 때는 어떤가?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오늘 만든 게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럴싸한가 아닌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시나리오 작가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치가 잘 돼가지고 오늘은 한 열 몇 분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명 가까이는 전부 다 줌으로 들으세요. 줌이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세미나 할 때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래요. 날씨 요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날씨 불요정.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뭐라 그러지?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만약에 진짜 약간 저는 소피스트거든요. 뭐냐면 이 쇼스로 치는 사람, 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자 이런 주의라서 롱기스트는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어쨌든 법원이 붕괴됐을 때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때 밑에 사서 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만약에 이런 거 막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20, 30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제가 미네리바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10년 동안 이제 법정 싸움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합니다. 미국은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네.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주식 떨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조사 나올 것 같아.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는, 이게 참 그런가? 백년 만에 버블. 주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가 따라할 것 같아요, 쟤는.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나오더라고요. 희한해요. 바우만 효과인가? 내가 알고 있는 말을 했을 때, 예, 그 알고리즘 떠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보이실 겁니다. 누군가 하고 있겠죠, 또 이런 이야기를.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최근에 뭐에 대해서? 이따가 그거 있습니다. Q&A 잠깐 있는데, 마지막에 뭐 생각하셔가지고. 맞아. 이걸 해야 되나. 오늘 또 판서를 해야 될 것 같아. 뭐야. 저 소리가 들려서 저 끄고 와야 돼. 어, 뭐지? 하면 또. 음. 안녕하세요. 이게 뭐였지? 있다. 네? 네? 앉아도 됩니다. 네. 전원이 탑니다. 옥술 무대입니다. 오, 오케이. 됐습니다.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00년 만의 버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뭐가 장비가 많다 보니까 할 게 많아요. 네. 처음 오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많이 데려오세요. 주위 한 분, 한 명씩 이렇게 해서. 그럼 20명 되니까. 오늘은 버블 이야기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 버블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아마 시리즈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볼 때 지금은 꽤 중요하다. 그리고 버블 이야기 하기 전에 시장 브리핑. 이거는 제가 저번 세미나 때 했던 내용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어서 유가가 안 올라간 이유, 그거는 이제 전략 비축률을 뿌렸다. 그 이야기를 저번에 3월달 세미나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전략 비축률가 거의 이제 소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에 머물러 있는 거고 아마도 이란하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폭격하고 이러면 110달러, 120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올렸지만 거의 한 75% 정도는 협상이 진행된 것 같다라고 올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력 비축 이야기는 저번에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유가 같은 거 비슷하니까 제가 제가 세미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세미나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시장은 지금 장기전 아니면 단기전인데, 단기전은 물러간 것 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만약에, 제가 볼 때 장기전이라면, 몽골에 대항하는 고려 채씨 무신 정권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가져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두 가지보다는 제가 제일 유력하게 생각했던 건 이 중기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푸틴과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아마도 이 전쟁은 끝내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고 나서 별 효과가 없었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비공개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트럼프가 그걸 요청했던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하고 지금 제가 카페 뉴스에 올린 것처럼 오늘 시진핑하고 그 푸틴이 만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란 문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전쟁은 안 끝납니다. 푸틴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너네가 전쟁 끝나고 나서 재건하는데 복구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중국이 확답을 안 주면 이란은 자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국이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푸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푸틴은 지금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려면 이란 전쟁 먼저 끝내는 걸 도와주고 나서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끝내는 걸 도와주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란하고 미국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노후 전쟁도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는데 10월 달에 이 중간선거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가 공화당이거나 트럼프라면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하고 전쟁을 되도록이면 협상을 해서 빨리 끝내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전쟁까지 끝내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생각보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중기전일 거다.
러시아와 중국이 그 중재자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란 전쟁은 제가 볼 때 안 끝납니다. 만약 얘네들이 뭔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전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합의가 된다면 그리고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물질이 이런 것들도 왜 러시아가 필요하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핵물질을 러시아에 보내는 거는 오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케이 되고 러시아가 오케이만 하면 한 450kg 정도 되는 농축 우라늄을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오케이만 해준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해결되고 재건하는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이 가장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가는 제가 볼 때는 그 만약에 이번 달 해결 못 되잖아요. 그러면 6월, 7월, 8월 달 유가 상승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되죠? 음, 이렇게. 그래서 아니, 안 주는 거네?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지금의 모습이 왜 100년 전의 모습과 비슷하냐.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가 1910년, 20년대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 1910년대, 20년대에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소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세탁기, 자동차, 청소기, 라디오가 이때 발명이 되고 이때 흔히 말하는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T형 자동차, 포드의 T 자동차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세탁기가 이때 나오게 되면서 주부들의 가사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당시에는 빨래를 할 때 전부 다 빨래 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근데 세탁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공 청소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사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라디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넷플릭스와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GM이잖아요. GM이 1919년도에 신용으로 차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용으로 차를 판매하기 시작 20년도 안 됐습니다. 외제차 보십시오. 지금 외제차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외제차를 전부 다 리스 아니면 할부나 아니면 금융을 이용해서 삽니다. 옛날에는 뭐 벤츠나 BMW 살려면 전부 다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서비스에 있어야 되니까 뭐 1억, 2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었던 게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금융으로 사게 됩니다. 근데 이게 1919년도에 이 신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어스라는 회사는 카탈로그를 여기다 통신 판매를 하는데 고가의 가전 제품을 할부 판매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월스트리트는 주식을 매입을 하는데 10에서 20%만 있으면 나머지는 신용을 빌려줍니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100년 전에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100년 전에 나왔던 것들이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렇게 새로운 걸 막 나오기 때문에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좋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주가들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AI랑 지금 비슷합니다. AI가 우리 삶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칩니다. 진공청소기, 세탁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그 개인들의 여가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80에서 150달러 정도 세탁기 했거든요.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있고 여기 라디오 들을 때 보시면 100년 전의 라디오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보시면 1920년대 저녁이 되면 거실에 다 모여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대통령 연설을 듣죠. 우리 킹스 스피치 보셨죠? 거기서 보면 국왕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똑같습니다. 전쟁 뉴스도 라디오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도 마찬가지고요. 증권, 시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재즈 음악도 듣고 라디오 그 드라마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야구 중계도 하고 뉴스도 여기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기업들은 비누나 자동차나 담배나 그리고 가전제품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 시장이 열립니다.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RCA, MBC, CBS 이런 것들 보시면 다 라디오에서 라디오를 듣는 그때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때 당시에 미디어 기업들이 생겼는데 보시면 1912년도에 유니버설 피처스 그리고 파라마운트 1915년에 폭스 그리고 23년도에 월트 디즈니 26년에 MBC가 생깁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더 언제 생겼습니까? 1910년대 20년대 생긴 다 방송들입니다. 지금도 있는 애들이죠.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것도 전부 다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디즈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소비의 시대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을 때 이런 기업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지금 오픈 AI가 생기고 엔트로피가 생기고 뭐 이런 우리가 AI를 쓸 때 꼭 필요한 기업들이 지금 최근 한 5년 사이에 다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시기랑 지금의 시기가 너무 닮았습니다. 또 뭐가 닮았냐? 이게 1929년까지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907년도에 가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규모 은행에서 인출 사태가 일어났고요. 주가가 5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경색되고 신용이 붕괴됐습니다. 언제랑 비슷합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하기에? 2008년 금융위기랑 비슷합니다. 신용 경색이 있었던 그 시기가. 이게 과도한 투기로 일어났고요. 그때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신용이 붕괴됐다는 거는 신용이 돌지 않는다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못 믿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똑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월달 세미나 때 지금의 신용 창출이 그 지금의 신용 창출이 그 통화 승수라는 게 있는데 이 M0가 M2가 몇 배 정도 굴러가느냐. 왜냐면은 중앙은행에서 보nom통을 얼마 뿌렸는데 이게 몇 번 정도 돌아가지고 시장이 도느냐. 보통의 경제가 10배에서 15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도, 2009년도를 겪으면서 그 통화 승수가 7배, 처음에 2009년도에는 3배, 4배였거든요. 돈 엄청나게 불어대가지고 보통의 코로나 되기 전까지 7배, 8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7배, 8배, 10배가 안 됐던 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됐냐면 24년 말부터 25년, 26년, 올해까지 지금 25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지금 통화 속수가 이렇게 빨리 시장에 돈이 돌고 있었던 게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버블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제가 이럴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처럼 통화 승수라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게 JP모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게 제가 이 1907년도에 가을에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20년 전에 책을 읽었어요. 금융제국 JP모건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이제 이때 1907년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스토리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읽으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랑 2008년 위기랑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디서 보는데 어디서 봤나 하여튼 뭐 하다가 1907년도에 있었지 맞아.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를 다 보니까 지금의 AI 버블이 1920년대 소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이 너무나 비슷하다 이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세미나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미국 다우지수입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1907년도에 이게 100에서 다우지수가 50% 정도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되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100에서 200 머물러 있다가 381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엄청난 버블이 이렇게 한 4, 5년 사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381에서 이제 1929년 10월 달에 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41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75%, 80%까지 폭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런 버블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버블이 꺼질 건데, 만약에 향후에 저는 버블이 2년 정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버블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가 꺼질 건데, 우리가 지금 100년 정도 대공황을 아니고 만약에 2008년 금융위기나 IT 버블을 생각한다면 이 버블 꺼지는 게 1년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100년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대공황 때는 이게 몇 년 동안 떨어지면 3년 동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나중에 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8천, 9천을 찍을 거 아니에요. 찍었다가 떨어지는데 9천에서 다시 뭐 7천으로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싸다라고 삽니다. 다시 올라가요. 8천을. 또 떨어집니다. 또 사다가 또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한 두세 번 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아예 살 세력이 없어가지고. 국민연금 받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퇴직연금이 받쳐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1년이면 괜찮은데 2년 정도 지나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이 시기가 대공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대공황 때 아무리 많은 정부의 정책을 썼어도 이게 살아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381을 다시 다우지수가 찍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30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IT 버블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엔트로피 지금 엔트로피 오픈 AI 스페이스 X 사도 어쨌든 다시 우주의 시대가 될 거고 AI를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또 떨어져도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7, 80%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지금의 위기가 IT 보류가 금융위기랑 똑같다고 하면은 1년 지나서 어떤 얘기 나오면 증권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각 50년 동안 이렇게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져서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삽니다. 1년 지나서 아직. 이게 한 3, 40% 떨어지면 삽니다. 막 돈을 더 넣습니다. 조금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 2년 뒤에. 또 2년 지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년 동안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0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 만약에 1920년대 위기랑 비슷하다면 제가 볼 때는 버블이 되고 나서 떨어지는데 최소 2년은 떨어질 것이라던. 그래서 쉽사리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꺼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얼만큼 올랐을까? 이제 이게 봐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판서를 하면서 볼게요. 보시면, 1907년도 아까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이때가 50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929년이 381이었습니다. 7.6배가 됐어요. 2009년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다우지수가 6,470이었습니다. 근데 2026년 최고점이 지금 4,900이었습니다. 현재 7.6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만 포인트가 약간 어떤 지점이냐면 대공황 때 상승했던 그 기간과 그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그래서 5만이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2029년에 300 고점을 지금 다시 찍는데 30년이 걸렸죠. 올해 스페이스 X 상장이 됩니다. 그 27년도에 내년에 그 AI 3대장 이하 기업들이 상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28년도에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희한한 게 미국은 1999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29년 대공황도 그렇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대부분 8아니면 9에 위기가 터집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항상 희한한 게 그래서 28년 11월은 어떤 그 의미냐?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쵸? 그런데 98년도도 보시면 98년도에 잠깐만, 2000년에 클린턴이 됐을 겁니다, 아마. 부시가. 2000년까지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 2001년부터 부시가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부시랑 고어가 붙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있는 시점이 항상 보면은 위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28년 11월 정도가 아마도 그때가 이 시점이 또 왜 그러냐면 올해 스페이스 X 상장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상장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그 나머지 퍼블렉시티부터 해가지고 스케일 AI부터 해가지고 그런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상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엄청 땡겼으니까. 그 스페이스 X 3대장이 땡기는 자금이 30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그 자금 가지고 뭘 할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뭔가 할 겁니다. 빚을 갚거나.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의 낙업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 뒤에는 이런 얘네들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은 아마도 주식을 던질 겁니다. 현금화 시킬 겁니다. 던지는 데는 많은데 세력이 줄어들면 주가 떨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28년도 보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까지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보면 다우지수도 보게 되면 이때 6,470, 6,417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5만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죠.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아무리 봐도 한 4년, 5년 전에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 유동성 자금이 코로나 때도 풀리고 계속 풀리고 그런데 이 역사상 가장 많이 풀린 자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경제 현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경제학 파동에서 보면 지길레르 파동이 60년 주기설이고요. 그리고, 10년 주기설이고, 콘트라티프 파동이 60년 주기설입니다. 60년 주기설이라는 게 1945년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60년 동안에 이 호황기가 이렇게 인생의 호황기처럼 오는 거고, 지귤라르 파동은 10년 주기설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10년 동안 이렇게 그 세태와 성장을 거듭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왜 60년이기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100년 전의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볼 때 100년마다 새로운 일이 생긴다. 새로운 버블이 생긴다. 이게 2차 산업혁명의 그 혁명에 대한 버블이 제가 볼 때는 2차 산업혁명에 대한 버블이 1920년대 생겼던 거고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버블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다. 왜냐면 이 기반이 뭐냐면 1999년도에 IT 버블이 있었던 그 IT를 기반으로 AI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버블이 이 3차 산업의 한꺼번에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콘트라테이프보다 더 긴 이 산업혁명 주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면 끝나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언제 빼야 돼? 언제 사야 돼? 이런 이야기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비교해 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20년대는 2차 산업혁명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니까 그러면 IT 버블하고 비교를 해보자.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용이 되게 쉽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들어보셨던 내용인가요? 처음 듣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다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다 반신반의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도 다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처음 들어요. 왜냐면 다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이따 퇴직연금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처음 듣는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정보는 쉽게 남한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픈합니다. 그러면 이제 1999년 IT 버블과 비교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AI, 생성형 AI 때문에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제가 알고 싶거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쉽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넷스케이프가 보시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보시면 이게 1995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야후가 언제 상장했습니까? 96년에. 아이코스가 96년에 상장했습니다. 얘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회사냐면 야후나 라이코스가 94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2년 만에 상장합니다. 오픈 AI가 보시면 얘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엔트로픽은 제가 볼 때는 24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아니다. 23년인가 4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올해 상장이 되면 3년 만에 상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상장하려도 너무 상장이 너무 짧아라는 이야기도 나오겠죠. 기간이. 어쨌든. 그리고 아마존은 이때 상장했습니다. 아마존은 좀 오래됐죠. 이베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베이 잘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스킨이 할 거예요. 더 글로벌. 야, 더 글로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98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이때가 거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IPO가.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얘가 공모가가 그 9달러가 돼요. 근데 상장 첫날, 얘가 960달러까지 올라가요. 상장 첫날. 그래가지고 나중에 670달러인가 이제, 670달러에 이제 종가를 마감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거의 기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얼마가 10배가 뛰는 종목이었어요. 이게 아니면 10배, 10배. 10배네. 어. 100배인데 아니면 아닌가? 9달러에 9달러였는데? 아니면 제가 그럼 90달러인가 보네요. 네, 90달러인가 보네. 이게 거의 1000% 수익률까지 납니다. 이게 10배 하루만 났다가 6.7배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있었던 애들이고, 그리고 패치닷컴이라는 회사가 IPO 직후에 붕괴되는데 2000년 3월 달에 IT 버블이 시작이 됩니다. 버블이 붕괴가 되는 게.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2000년 3월에 미국의 나스닥이 붕괴될 때 우리나라 코스닥도 같이 붕괴가 됩니다. 똑같은 때. 근데 지금의 주가를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나 뭐 이런 따라가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미래 인터넷 시장 지배력, 그리고 증가 속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용자 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로 다 봤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보면 똑같습니다. PSR이라는 걸 봅니다. 이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이익이 안 납니다. 이익이 안 나는데 엔터레피도 근데 매출 대비 얼마큼 정도의 시가총액을 인정받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면 상장이 안 돼요. 스페이스 X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100년 동안 있으면 상장이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미국이니까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얘들의 실적을 어떠냐? 실적을 보면 여기서 뭐 실적 뭐 보나마나 뻔하죠. 왜냐면 매출은 약 500만 달러, 5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는 60억, 70억 정도 되죠. 순이익이 없어요. 적자에 가깝고. 매출이 수백만 규모인데, 여기 보면 드물게 흑자 전환했는데, 그건 또 미미합니다. 네스케이프는 흑자 전환이었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번 달에 상장했던 AI 기업이 있습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기업도 지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일부. 근데 그것도 약간 보면은, 약간 반도체에 가깝습니다. 그런 애들은 흑자를 내더라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거니까. 근데 이런 서비스라는 애들 있잖아요.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흑자를 내는데 소프트웨어만 하는 애들은 못 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스타벅스 카드는 아니고 투썸 플레이스 3만 원짜리 제가 카드를 선물로 한번 드릴게요. IT 버블의 최강자는 구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구글은 언제 설립이 되었을까요? 언제 맞춰보십시오. 한번. 맞추시면 제가 검색하시면 안 되죠. 검색하시면 이거 반칙이죠. 예. 검색 안 하신 분을 핸드폰 안 들고 계신 분만 몇 년도에 설립이 됐을까요?
아무 이야기 하십시오.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드립니다. 몇 년요? 2000년 아닙니다. 80년, 80년 아닙니다. 98년, 98년 아닙니다. 70. 70 아닙니다. 네, 그럼. 2010년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입니다. 7년, 2007년 아닙니다. 8년, 2008년 아닙니다. 좀 밑에. 2003년, 네? 2003년, 2003년 아닙니다. 아깝네요. 2004년. 2004년. 어째서 2004년이요? 구글은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200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IT 버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강자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끝나고 나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오픈 AI, 엔트로피, 구글이 있습니다. 뭐, 메타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딱 생각할 때, 여기서 인사이트가 딱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뭐, HBM, 그리고 뭐, GPU 이런 것들 5천만 원 주고 삽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근데 이게 비싸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실리콘을, 모래 알갱이 이것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막 갈아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실리콘이잖아요. 그걸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는 그거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거나 다른 그런 AMD 납품하잖아요. 메모리를. 그래서 영업이익률 얼마입니까? 60%예요. 그럼 내가 1,000원짜리 가지고 60%에 마진을 붙여 팔았습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는 그거를 또 GPU를 또 얼마에 팝니까? 걔는 70%를 남겨 먹어요. TSMC는 70% 남겨 먹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버블이 다 끼어 있다는 게 불안정하다는, 잠깐만요. 아, 다른 분들도 다 보이시죠? 지금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잠깐만요. 채팅창 이거 올라오나?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지금 어쨌든, 네. 지금 이제 공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네, 어쨌든 자료는 제가, 지금 공유했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죠? 채팅창이, 네. 네. 잠깐만요. 아니구나. 네, 이제 보시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쩐지 이게, 이 화면이 떠야 되는데 화면이 안 떴어요. 그래서, 화면이 떠야 되는데.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어쩐지 화면이 안 뜬다고 했지. 그래서, 네, 판사하게 다 의미가 없네요. 판사하는 게.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구글까지 했죠. 구글까지 하고, 실리콘 밸리, 실리콘, 바로 엔비디아. 음, 어, 70% 많이 먹었던 애들 이야기할게요. 아, 그전에는 제가 그럼 간단히 한번 브리핑을 할게요.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브리핑할게요. 한 번 더 드리세요. 네. 여기 보시면 100년 전의 지금 모습이 똑같습니다. 자동차 세탁기 청소기 라디오가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드시면 이제 각인이 잘 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소비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사의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3시간씩 빨래하던 거를 이제 맡겨놓고 2, 30분이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나왔던 세탁기가 이겁니다. 80에서 150달러 정도 했는데 현재는 140만 원 정도. 이 세탁기가 나오고요. 제네럴 모터스가 그 신용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T형 자동차 있잖아요. 포드에. 그 자동차는 1929년도에 생산이 중단됩니다.
GM한테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탈로그로 이 고가의 가전제품, 얘들 지금으로 보면 엄청 고가이거든요. 그 가전제품들을 전부 다 할부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내셔널 시티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내셔널 시티은행이 지금 시티은행의 전신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은행은 그 세계 최고의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은행이 그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주가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사는 그런 그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얘가 그때 파산을 하게 되는데 왜 파산하게 되냐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내 던졌을 거 아닙니까? 시장 분위기가 떨어지면서 떨어졌는데 사버린 거예요. 또 떨어져 또 사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에 있는 기업이, 그 은행이 이걸 흔히 말하는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흔히 말하는 기계적으로 사버려가지고, 그때 망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파산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지금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2를 하잖아요. 지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똑같습니다. 이때 신용으로 10배, 20배 신용을 이용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10배를 이용해서 사버리고 대출을 받아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때 현상이 그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 이야기한 게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라디오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미디어 산업은 이번에 최근에 마운트가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한 회가 누구냐면, 원래는 넷플릭스랑 붙었는데, 이게 오라클 회장이 레리 앨리슨가? 레리 앨리슨이라는 80세 넘으신 분이 있으셔요. 이분의 아들이 여기를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 또 제작하고 해가지고 민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가 파라마운트 삽니다. 근데 이 돈에 아버지가 오라클의 자금도 가고 아버지의 자금도 가고 중동의 부호들의 자금도 막 가가지고 이거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쪽에 돈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미디어 역사를 제가 보다가 얘네들 이때랑 이거랑 대공황이랑 보는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여기 매치돼가지고 이 자리에 넣은 겁니다. 1907년도에 그 금융위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경제 사학자들은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은 제가 볼 때 보기는 알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거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투자 에이전트나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1907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거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때는 구리도 과도한 투기였는데 이때는 철도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사면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랑 비슷한 거였던 거죠. 이때도 근데 이때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JP 모건이 역할을 해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이 만들어지죠. 다우지수 산업지수는 보시면 50에서 381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41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100년 전과 지금의 그 모습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상장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하면 지금 아마존이 97년도, 98년도 이베이가 더 글로벌 닷컴이 이 IPO를 했을 때 거의 한 1000% 가까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스페이스 X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닌데 아마도 엄청난 흔히 말하는 투기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상장하자마자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두세 배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겠죠. 네, 아마 한번 6월 10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때랑 비슷하면은 아마 그럴 거라는 거 제가 볼 때. 그리고 IT 버블의 최강자 구글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GPU 이런 것들 엄청 비싸게 지고 지금 사고 있거든요. 오픈 AI나 그리고 구글 이런 애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수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걸 비싸게 주고 팔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팔지 않고 원래는 우리나라 올해 기업들 실적이 엄청 힘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런 버블이 있어서 편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근데 나중에 버블이 꺼지면 GPU를 누가 살까요? 데이터 센터가 남아도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엔트로픽이 최근에 MS하고 구글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돈을 넣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넣었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10년간 엔트로픽이 10년간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줍니다. 돈 안 받고 대신 지분을 받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존 클라우드가 제가 볼 때는 MS도 마찬가지 구글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남아돈다는 이야기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화 상태고 이 안 남아돌면 이거를 엔트로픽 너네들 연산할 수 있게끔 왜 빌려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이제 사용권을 줬는데, 만약에 아마존 클라우드가 지금 이게 포화 상태라면 이건 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줬다는 거예요. 사용권을. 물론 엔트로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봤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IT 관계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조금 이제 유휴 데이터 센터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나중에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GPU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2003년도 자세히 생각하시면 과거 생각해 보시면 2022년, 23년도에 그때 당시에 데이터 센터는 아니고 그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7조, 8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었어요.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세미나 때, 24년도에 세미나 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고덕 신도시가 그나마 거기 엄청나게 그나마 볼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그 고독 신도시를 지으려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건물 그 일용직 노동자들 건물 지으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빌려도 엄청나게 자야 될 이 숙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거기에 2만 명, 3만 명 정도가 그 일용직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25년도에 24년 말부터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청주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이 전기차, 아니, 전기차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25년도에 올 스톱됩니다. 다 스톱돼요. 왜냐면 경기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작년 9월, 10월 달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되면서 다시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뭐 8조, 10조를 어디에 뭘 짓겠다, 투자하겠다 말 발표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슈퍼사이클이 만약에 5년, 10년 더 간다 그러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짓겠다, 뭘 하겠다. 그런 발표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냐면 이 수요가 갑자기 끝나는 거를 23년, 24년도에 박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도 모르죠.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5년, 10년 정도 더 간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는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그랬거든요. 3년, 4년 전에.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얘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번에 오늘 노사 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돈을 많이 주네? 6조, 뭐죠? 6천? 6억?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다 자사주로 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사주를 해주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헌법 개정이 되면서 자사주는 다 소각하라고 이야기가 통과가 돼가지고, 자사주는 어차피 다 소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심세. 인심사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자사주로 주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다 현금 주는 줄 알거든.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떠냐면 SK 하이닉스도 자사주 주는 겁니다. 6억이. 그럼 무슨 이야기냐? 얘네들이 볼 때 이게 현금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사는 어쨌든 법이 그러니까, 상법이 그러니까 폐기도 하는 거고, 좀 어떤 인셈 쓰듯이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현금을 많이 확보하겠다. 왜일까? 이 수주가, 이 수요가 언제가 갑자기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마 그쪽에,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지금의 그게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쇼와 금융공황이라고 또 1920년도에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요코하마의 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고요. 관동 대지진 때문에 기업 부도가 증가했고요. 근데 이게 그 피해 기업의 그 어음을 연장해 줬습니다. 일본의 정부가. 근데 부실이 숨겨진 거죠.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 중소은행들이 난립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은행이 통폐합되고요. 신용 경색이 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신용 경색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신용 경색입니다.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하고 돈을 못 빌려주면 통화 승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3배, 4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신용 경색이 온다, 우리나라에. 지금 통화 승수가 25배 제가 볼 땐 지금 계산해보면 30배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10분의 1로 떨어졌다. 장난 아닙니다. 신용 경색이 오면 이게 5배, 7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5배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10배 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박살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대공황이 오면서 그 일본은 수출이 급감하게 되죠. 세계 무역이 붕괴되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융 시스템이 약하거나 그리고 그 부실채권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은 그 나라가 먼저 위기를 맞습니다. 동아시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시면 1999년에 IT 버블이 있었던 그 시점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위기가 99년도에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런 금융에 취약한 나라가 먼저 옵니다. 위기가. 내년, 내후년에까지 미국의 증시가 좋고, 미국의 AI 법이 된다고 치더라도, 아마 올해 내년에 안 좋은 국가들은 먼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위기가 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은 절대 금리를 안 낮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전쟁 끝났고 러우 전쟁 끝나서 유가가 40달러, 50달러 떨어져야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전쟁이 하나라도 안 끝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가는 80달러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금리를 못 떨어뜨립니다. 그럼 미국은 나라들이 힘들거나 다른 나라들이 망해가도 미국은 금리를 절대 안 낮춥니다. 그러면 우리만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이제 또 가계부채 또 문제 나오겠죠. 어쨌든. 그리고 비투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AI 버블 시대를 이제 보면, 이제 50분인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AI 생태계를 보면, 어, 괜찮으시죠?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이게 채팅을 보겠습니다. 채팅이, 채팅이 아무것도 안 올라온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됐습니다. 뭐지?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서 AI 생태계에서 보면,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네들 볼게요. 지금 전방 산업이 보면 여기 오픈 AI 그리고 메타, 구글, 스페이스 X입니다. 그룹이죠. 그리고 후방 산업이 여기서 보면 칩 설계하고 공급하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AMD.
AMD CPU 만들고 있고요. AMD 뜨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연산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GPU가 필요했는데 이걸 더 잘 돌리려면 고성능 CPU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AMD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궁금하니까 이게 다시 얘네들 GPU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제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가장 후방 산업입니다. 얘네들이 주문을 안 넣으면 얘네들이 망가지면 여기도 주문 안 들어갈 거고 여기도 주문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줄어들 게 얘네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겠죠. 그래서 다음 보면 그 AI 3대장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면 스페이스 X,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피. 얘네들이 보면, 스페이스 X 제가 얘네들 XAI랑 합병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XAI가 생각보다 부실이 많은 것 같다.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애예요. 근데 스페이스 X라는 아주 그럴싸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잘 붙여가지고 지금 상장을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어, XAI를 만약에 합병을 하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아마 큰일 났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세계사, 이 3대장이, 3대장의 공모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서 보면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 300조 원. 2025년도에 미국에 IPO가 200개가 있었어요, 기업이. 걔네들이 모았던 자금의 4배가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으고 있죠. 공모 규모는 7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되나요? 100조? 100조 정도 되고. 여기도 600억 달러, 여기도 600억 달러. 얘네들이 지금 그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PSI라고 해서 주가 수익 비율, 주가 매출 비율입니다. 매출 비해서 몇 배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스페이스 X는 100배입니다. 웃기잖아요. 스타링크 통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번다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들 100배입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35배. 얘가 3조 정도 벌어요, 3조. 연매출이. 근데 얘는 20배. 얘는 매출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게 CFO가 있었습니다. CFO는 보통 상장을 하려고 영입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최근에 그만뒀어요. 왜냐면 샘 얼트먼은 4분기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4분기에 상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의 상태로. 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그 얘가 지금 오픈 AI가 필요한 돈이 한 올해 한 100조가 필요하다는 100조가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이게 진짜 돈 먹는 하마 같은 애들이. 여기서 근데 오픈 AI가 또 문제가 아닙니다. 또 누가 이게 스페이스 X 상장하잖아요. 뭐 이건 IPO 뭐 공모금액 사상 최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상 최대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자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테슬라가 성공했기 때문에 스페이스 X도 성공할 거고 그리고 이 XAI도 성공할 거라고 타이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동 편향에서 보면, 행동 경제학에서 보면, 성공의 덫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성공한 사람이 또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지금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너무 과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이후에 이건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자료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메타, 알리바바, 우버, 리비안, 비자,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를 봤을 때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36개월의 주가 추이를 보니까 메타, 그리고 이거는 비자, 그리고 얘는 알리바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주가가. 이 공모가 대비해서. 나머지 전부 다 똔똔이하거나 엄청 안 좋았습니다. 우버 이런 애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한 1년 동안은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안 좋아요.
상장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주가 주식하고 다르게 미국 주식은 상장할 때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아마 첫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첫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라브러스라는 회사가 웨이퍼 스케일 AI 컴퓨팅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5월 14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AI 업체로서는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레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의 IT 버블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버블 때도 상장을 해야 됩니다. 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지금의 버블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스페이스 X 플러스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가 상장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 망합니다. 당장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에 물려있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물려있는 게 많으니까 결국은 오픈 AI나 엔트로피까지는 3대장은 무조건 상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버블이 1년 남았다는 겁니다. 최소 1년 남은 거예요. 얘들이 상장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아까 그 상대장이 끌어들이는 금액이 300조 원이잖아요. 그게 300조 원을 현금이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이나 그리고 그 스페이스가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뭐 할까요? 데이터 센터 짓거나 뭐 할 거 아닙니까? 빚을 갚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또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게 그 2004년도에, 2024년도에 AI 버블 보면서 더 투자할 애들이 있을 거라고 봤을 때 갑자기 그 소프트뱅크에서 얼마 투자하겠다고 하고 2024년 10월 달에 중동 가더니만 중동에서 투자하겠다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작년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초진인 연구소라고 메타가 어마어마하게 또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이어온 겁니다. 투자를 해주고 엔비디아가 자기가 엄청나게 이익으로 다시 재투자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상장을 해서 개인들의 자금을 엄청 끌어다 그 돈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장까지 간다 그러면 버블은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어쨌든 얘네들의 주가는 여기 상장하고 나서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장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픈 AI, 엔트로피, 데이터브릭스, 그 XAI, 스페이스 X죠. 스케일 AI. 뭔가 저는 스케일 AI를 보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블룸버그나 이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모펀드들이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왜 여기에 투자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관심 있게 좀 봤던 애들이. 그리고 안도릴은 이제 피터 트리라고 되게 유명한 트럼프 지지자이면서 지금의 팔란티어 테크 아시죠? 제가 추천할 때 그 팔란티어 테크의 그 오너입니다. 피터 트리. 그리고 여기 안드릴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유명한 데죠. 웨이모, 얘는 자유주행 AI이고, 그리고 퍼블렉시티. 퍼블렉시티도 우리 좀 옛날에 좀 쓰던 분들은 썼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얘네들은 다 상장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얘네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버블은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앨런 머스크, 샘 월트먼, 레리 페이지, 엔트로피의 다리오, 그리고 주커버그, 레리 앨리슨, 그리고 뭐, 젠스나, 그,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레리 페이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AI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닥 터지게 싸울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야, 이 정도만 하고 우리 좀 이렇게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계속 투자를 하고, 뭐, 그래요. 그 레리 페이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서로 엄청나게 이고가 센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얘네들이 결국 뭘 하려고 할까? 왜 얘네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속 그 싸울까요?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다. 거기는 없죠. 거기는. 왜 그러냐면, 혹시 줌으로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있나요? 이게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혹시 매트릭스 보셨나요? 매트릭스? 매트릭스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뭐 나왔네요. 뭐 나오고, 잠깐만, 뭐라고 해야 될까? 1등만 살아남아서. 아, 저 1등만 살아남아서,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는 말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이 지금 뭘 원하느냐면, 이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이게 뭐냐면, 디지털 신입니다. 디지털 신.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자기가 디지털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레디 페이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슈커버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샘 올트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멈추면 죽습니다. 결국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얘네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뭐가 돼야 되냐면 디지털 신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트릭스 제왜 이야기냐면 매트릭스 마지막에 그 주인공 이름 뭐죠? 걔가 네오가 네오가 신을 만나잖아요. 흰색 옷을 입은 그 신을 만나지 않습니까? 걔가 신이거든요. 그 기계를 만든 걔를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걔들이 원하는 게 이건 디지털 신이 되기. 누가 될 거냐? 레리 페이지도 이야기하고. 제일 쓴한 게 어떤 이야기냐면, 와, 쟤는 그거 보면 되게 황당했어요. 얘가 토큰이라는 걸 씁니다, 지금. 토큰이, 토큰이 이제 내가 무슨 질문을 했을 때, 그 글자 수에 대한, 1토큰이 글자 수에 대한, 그냥 뭐라고 해,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저장 공간을 1바이트라고 했던 것처럼, 1토큰이 그 내가 물어본 내용에 대한 1토큰. 근데 이 잭슨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7억 연봉을 주는 사람한테 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1년에 토큰을 얼마 쓰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7억 정도 연봉 받으면 토큰으로 한 3억 정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걔한테 물어봤는데 연 700만 원 썼다는 겁니다. 걔는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토큰을 쓴다는 거는 뭔가를 엄청나게 질문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대답을 원하고서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겁니다. 개발자들이나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거가 엄청나게 센 애들인데 자아가.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고 해야겠다는 애들. 타협이라는 건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 전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AI 보험 왜 생기지라는 이야기 했을 때,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받고 이 몇백 조도 되는 돈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또 하고 이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만 있으면 신이 되기 위해서 한두 명 모였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건데, 이 시장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이 AI 관련되어 있는 CEO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하는 이 사람들이 엄청 합리적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실리콘밸리가 지금, 실리콘밸리는 약간 이 극단적 낙천주의가 있대요. 극단적 낙천주의가. 근데, 실리콘밸리는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마리아나 이 가벼운 마약이 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막 이렇게 업돼 있는 거야, 계속. 그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야. 보면서 AI 법이 생길 수밖에 없고 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 월트먼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의 그 앨런 형은 안 그럴까요?
이 오픈 AI, XAI에 월 현금 소진율이 한 1조 5천억 정도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얘네들 XAI가 지금 돈 빌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누적으로, 왜냐면은 18조 원 정도 부추 규모가 있는데, 메타는 27조 원. 근데 얘네들이 연 이자를 얼마 주냐면 12.5% 줍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돈들을 계속 빌릴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12.5%의 3년 내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행히 메타는 조금 나아요. 6.5%에 만기가 한 많이 남았어요. 20년 남았으니까. 근데 메타도 엄청 위험한데 더 위험한 건 지금 스페이스 X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을 때려 붓고도 나중에 제 생각은 빚 갚고 나면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좀 짓고 나면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다가 스페이스X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서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지금 오픈 AI랑 지금 법정성을 붙는 것도 너 죽자 나 죽자라는 시기예요, 지금.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죽이려고 장난 아니게 됐습니다. 이 1998년에서 IPO를 하고 나서 이제 통신장 유출을 엄청나게 하면서 가격 KPX가 됐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GPU를 주문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아까 제가 못했던 이야기. 그 IT 버블이 이제 꺼지잖아요. 그러면 GPU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가 어떤 형식이냐면, 메타나 그 오픈 AI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짓고 투자하는 거는 사모펀드의 사모대출을 통해 가지고 짓는 겁니다. 걔네들이 짓는 거고 계약을 메타나 오픈 AI가 맺고 나서 10년 동안 사용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별로 다 따로 떨어집니다. 오픈 AI나 얘네들은 따로 엔트로피가 따로 떨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투자했던 이 얘네들이 투자자들이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엄청나게 떨어지면 싸게라도 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딱 보면은 이 버블 꺼질 때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 싸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돈 있는 애들이 그걸 싸게 사가지고 또 연산을 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약간 구글 같은 애들인 거죠. 나중에, 이 연산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이 모델을 돌린다면 더 특이한 게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IT 버블 이후에 구글이 나왔던 것처럼 제 생각에는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는 애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엔트로픽이나 AI 뭐 이런 애들 오픈 AI에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폭락하고 나서 이게 20년 만에 이 주가를 회복할지 10년 만에 회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예,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구조에서 보게 되면 57조를 냈는데 한 3조 정도는 보시면 비반도체였습니다. 가전하고 핸드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반도체에서 이익이 안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암담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니까요. 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수익이 안 나면 이 우리 주가가 이렇게 못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AI 버블이 꺼진다면 어떨까요? 뭐, 지금 핸드폰하고 가전에서 2조, 3조밖에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분기별로. 아니, 물론 많이 내는 거죠. 근데 반도체가 메모리가 이렇게 안 난다면 제가 볼 때 힘듭니다. 메모리의 이 수주량이 줄어든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하이닉스의 주가는 얼마까지 갈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하이닉스가 130만 원, 한 달 전인가 밥을 이제 먹다가 고객분이 물어보더라고요. 130만 원인데 하이닉스는 얼마 정도 보셔야 됩니까? 150만 원 그냥 넘죠.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6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나서. 그래서 지금 거의 200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150만 원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익을 보시면 알아요. 지금 그 57조 3년 전자 냈고요. 주당 EPS가 얼마냐면 보시면 그 7,100원 정도 됩니다. 1분기 7,100원 주당 EPS가 그러면 4를 곱하면 28,000원이 돼요. 그쵸? 연으로 봤을 때 28,000원이면 PER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0을 곱하면 28배, 그러니까 2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8만 원까지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15배라면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보세요. 주당 EPS가 5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연 EPS를 보면 2만 2천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2만 2천 원에 10배를 보면 얼마입니까? 2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20만 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 퍼가 이렇게 퍼를 10배만 줘도 지금 22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와, 하이닉스에 10배를 안 준다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가 100배예요. 이익도 안 내는데. 걔는 PSR. 걔는 PSR. 이익이 아니고 PSR, 그냥. 그리 보면, 야, 그런 생각, 진짜 욕 나오죠.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뻑뻑하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노무라 주가 400만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의 버블이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한 1년 정도만 지속되면, 하이닉스는 300만 원 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 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약간 리즈너블 합니다. 합리적인 선택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갑자기 어떻게 꺼지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걸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꺼집니다. 올해는 절대 안 꺼지고요. 내년도 안 꺼집니다. 얘네들 스페이스X나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상장할 때까지 안 꺼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폭주 기관차입니다. 근데 그저 멀리 안 보이는 어딘가에 흥겨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 버블이. 아까 제가 9명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신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광기가 최소 1년 반, 2년은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꺼질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탑승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할 때 이렇게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프를 받았는데 샀는데, 안 빠지고 다시 오릅니다. 맞아, 빠지면 사야 돼. 나중에 30만 원 됐어요. 40만 원 됐어요. 삼성전자가. 40만 원에 떨어집니다. 10% 폭락. 살까요, 안 살까요? 무조건 사야 되겠죠. 샀어요. 5% 올랐습니다. 다시 10% 폭락했어요. 살까요, 안 살까요? 또 사야죠. 또 다시 한 3%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10% 또 떨어졌어요. 살까요, 안 살까요? 한 두세 번 삽니다. 근데 두세 번 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40만 원에서 30만 원 가는데 살 돈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처음에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만약 이게 계속 빠지면은 사람들이 안 살 텐데 빠졌다가 2, 3일 만에 훅 올라가 버려요. 오늘같이 8%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어떤 생각이 이제는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런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1파, 2파, 3파, 4파, 5파 때 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왜 이게 생기지? 왜 이러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 절벽처럼 이 산의 꼭대기처럼 쭉 올라가거든요. 이게 왜 생기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떨어졌는데 샀더니 바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확증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지금이 너무 공부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들. 버블도 경험하고, 나중에 버블이 꺼지는 시점도 경험을 하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리고 또 보시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꺼지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절반을 회복합니다.
급하게 떨어지면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나중에 40만 원 갔다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5만 원 되면 여러분 5만 원에 사면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10만 원, 15만 원까지 그냥 갑니다. 1년 만에. 그러면 그때 보세요.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에서 3, 40%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과 한 3, 4년 기다렸다가 5만 원 사가지고 5만 원에 사서 15만 원에 파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1년 동안 지금 열심히 하면 30에서 50% 수익 낼 수 있다. 대신 3년, 4년 기다리면 몇 배를 벌 수 있는데 어떤 걸 더 선택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물론은 이제 재미로 할 수 있어요. 재미로 해도 되고요. 지금은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버블을 향유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2년 후에 올 버블 붕괴에 대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합니다. 내 살집 빼고 나머지는 진짜 하나하나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1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하면 똑같다면 2년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답이 없냐면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못 삽니다. 정부의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이걸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낮추기 힘듭니다. 이게 공급망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싸게 줬던 것들도 무너지고,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인플레이션이 꺼지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20년 동안 우리가 아주 싸게 뭔가를 공급을 해서 아주 초저 인플레이션을, 초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블이 생기고 커진다. 금리 낮추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미국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가 2028년도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제가 볼 때는 위기가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도 부시가 마지막 이기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2008년 10월 달도. 그러니까 희한하게 약간 그런 상황이 항상 걸린다는 거죠. 2000년 3월 달에 버블이 공개될 때 클린턴 막바지였습니다. 빌 클린턴. 그렇기 때문에 2028년 10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11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28년은 아마도 조금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엄청난 버블 붕괴 이후에 살만한 기업들이 뭐 했을까라고 보면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방산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버블이 붕괴됐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각 종목들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금은 리스트업해서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구나. 이게 최고구나. 그런 기업들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각 분야의 최고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업들을 살 준비를 하십시오. 신세계 적용지는 보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수성 이렇게 없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신세계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경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도 그렇고요. 신세계 백화점 정유경 그 사장인가요? 부회장인가요? 이분이 경영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서 그렇고요. 롯데 오늘 제가 투썸 플레이스를 드렸지만 롯데도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한 애들 LG 좀 위험합니다. LG 좀 위험. LG 왜 위험하냐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도 있지만 오로 리스크가 좀 존재합니다. 지금 걸르고 봐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쿠팡 위험합니다. 쿠팡도, 진짜. 저희는 이제 반쿠팡을 투자했지만, 그런 애들 위험하고요. 좀 그런 애들 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고, 또 방산 쪽 괜찮습니다.
한화가 좀 위험합니다. 한화. 왜 위험하냐면, 그 최근에 그 주주들한테 그 유상증자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좀, 좀 위험합니다. 차라리 현대중공업,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 좀 관심 가지시고, 그런 조선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좀 공부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걸 1탄으로 해가지고 버블 시리즈 1탄, 2탄, 3탄 할 거예요. 시리즈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뭘 보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자 해서 이제 그 주제 드렸던 퇴직연금을 뭐야? 활용한 재테크. 제가 눈은 되게 좋거든요. 눈이 1.5예요. 건강검진 했더니만. 그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라서 가까운 게 안 보여가지고 가끔 보면 약간 하다 보면 오타나는 게 가끔 생겨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재테크. 이거는 장담하건대 어디에서 들을 수도 없고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좋고 주위의 분들한테 이야기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원래 이것 때문이라도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올 때는 한 번씩 데려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리니까 진짜 이 이야기는 진짜 들으시면 엄청나게 좋은 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인센티브를 받으시잖아요. 인센티브를 성과급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과급이 발생하면 인사팀의 이야기에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사팀의 이야기에서 제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될 거고요. 퇴직연금 계좌 들어가잖아요. 원래 내가 만약에 보통의 연봉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최고 세율을 맞습니다. 40에서 50%를. 그러면 소득세를 40% 맞으면 제가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가 칠게요. 그러면 500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만 가져갑니다, 원래는. 근데 퇴직연금으로 놀면 10년 이상 근속자는 500만 원이나, 아니, 1,0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만 내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중요한 나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이상도 아니고요.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됩니다. 아셨나요? 중도 인출이 됩니다. 근데 거의 우리나라만 그래요.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에서 중도 인출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중도 인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택 구입할 때 전세보증금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입니다. 근데 주택 구입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세보증금은 만약에 내가 5천에 뭐 50에 산다. 그러면 필요한 자금이 뭐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 빼도 되냐? 아닙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90%까지 뺄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 볼까요? 그 SK하이닉스 애들이 6억 받는다고 칠게요. 그 사람들이 6억을 전부 다 성과급을 뭐에 넣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3억 세금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3억 안 떼고 6억을 전체 퇴직연금 넣었다가 어떻게 된다? 중도 인출하면 됩니다. 근데 전세보증금 제 5천에 30으로 옮깁니다라고 해서 얼마 뺍니까? 6억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5%만 세금 냅니다. 10년 이상. 얼마입니까? 그러면 3천만 원만 세금 내면 됩니다. 주식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주식 받는 거. 어떻게 하세요? 현금화시켜서 IRA 계좌에 있으면 아마 될 거예요. 이게 주식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주택도 안 사고 전세보증금도 뺄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것 중에 무정도 포함이 됩니다. 가족, 배우자도 되고요. 사이도 됩니다. 다 됩니다. 웃기잖아요. 진짜. 무조건뿐만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치료될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6개월, 1년 뒤에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어떤 프로세스가 있냐?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부담금을 했을 때 근거가 뭐냐면 단체 협약, 취업 규칙, 임금 협약, 퇴직연금 규약 같은 게 있어요. 30일 이상 사업자들은 단체 협약을 맺습니다, 항상. 아니면 그 이하의 사업장은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계약서 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넣으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네. 그래서 성과금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퇴직연금에 여기 보시면 DB는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DC랑 아이고 DC랑 IRP 쪽만 돼요. 그러니까 IR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계좌에 들어갈 거예요. IRP 계좌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에서 팔면 현금이 돼 있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인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어 만약에 우리가 성과급을 저는 그 증권 계좌로 받으면 바로 세금일 텐데 이걸 만약에 IRP 계좌로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그래서 인사팀에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단체 협약이 되어 있는지 해지는 규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돼 있습니다. 100%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90% 정도 들어가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주위의 분들 중에서 인센티브로 받을 분들 있으시면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관련된 과에 모든 분이 다 있어요. 은행, 증권사 모든 분이 다 있는데 이제 술 먹는 자리보다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 두 자리 거리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퇴직연금 세제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너무 쇼킹했어요, 저는. 제가 퇴직연금을 알고 있는 지 한 20년 넘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중도인출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로 세일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말이 엄청 많은데 이분이 자기는 퇴직연금 책을 쓰고 싶대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써도 되겠더라고요, 진짜. 책 쓰면 진짜 잘 팔리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 데도 없는 이야기.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진짜 꼭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의 분들한테 전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한 일주일, 2주 지나면 유튜브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줌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